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대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미국 CPI에 대한 경계감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의 하락 여파, 그리고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2차 전지주의 상승과 또한 중국 소비주 위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향하는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중국의 이슈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 오늘도 방송 통해서 관련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지대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신지대 매매 시도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비 피해 없으십니까? 계좌 피해 없으십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면 비 피해는 모르겠지만 계좌 피해는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최근의 장세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육 강좌 준비했으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의 이 수익률 끝이 없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급중주 포착과 수익 극대화의 중심에는 이영석 케어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무료 실시간 영상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나가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이 히든 기법 강의 자료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네. 이 3일 만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론입니다. 지금 오늘 기간 매수 강도가 기관이겠죠. 기간 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게 바로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이 지금 비만과 당뇨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약 자체의 어떤 그 가격이나 그리고 판매가 더 좋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기간 매수가 1위였다는 점, 그리고 이날 종가 매수한 이후로 이날 약간 눌림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족분들한테 조금 더 오늘 매수 유지를 말씀드렸고요. 한번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자, 제가 강세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가장 저는 강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강한 컨빅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눌림은 매수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과 유진로봇, 그리고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뭐 중국 관련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꼭 체크해 주시고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스윙으로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차트나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다양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전문가적인 그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 그다음에 스윙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의 뷰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는 실시간으로 타이핑도 쳐드리면서
이 종목 이 유튜브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시청하시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마나 이 내용들이 좋은지 한번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선물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는 신청만 해주시면은 노란톡방에서 신청만 하시면은 교육 자료 강좌 모두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들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그리고 책 그런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엑기스만 본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이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그 시제 파일 영상에 나오는 건데요. 영망청 21선에서 긴 윗꼬리는 매수 타점이다. 아예 이제는 저는 외웠습니다. 외워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적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죄송합니다. 수익 구조 만들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이 내용들 아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가는 종목만 포착하는 이영석 전문가님의 수익률 함께 지켜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 방송에서 끝이 아니고요. 장 초반부터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 하나씩 도움 드리고 전략 세우고 강의까지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셔야지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그 관심 종목들과 급등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바로 내일부터 함께 공략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PPT로 보여주신 그 모든 선물 같은 자료 지금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자녀분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 히든 내용들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어떻게 급등주를 포착해서 정확한 매도 시그널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코스피를 말씀드릴 때 딱 하나만 보시라고 했었죠. 2600을 두고서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자, 2600을 오늘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오늘 이렇게 노란 박스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 빨간색이 21선입니다. 자, 21선인데요. 항상 21선을 하회했다가 빠르게 항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봤을 때는 이거는 회복을 할까 안 할까라는 그런 것들 보여주겠는데요. 만약에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증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만 오늘 장대 양봉과 그다음에 단양봉으로 61선을 지키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렸는데 자, 지금 오늘 나온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은 양호한 시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1선을 회복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61선을 지켜냈던 이런 노란 박스 노란 박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했습니다.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다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은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추가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요. 기관들은 에코프로 BM 2차 전지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아예 버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버린 거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종목이 오를까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반등할 수 있을까? 최근에 많은 하락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우스나 넥스칩 이런 종목들의 밑꼬리를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반도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도 반도체나 그리고 반도체 부분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호재에 따른 어떤 그 화장품과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그다음에 뭐 숙박, 면세 이런 부분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화장품까지도 가장 상승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공매도가 쌓였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공매도 쇼키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서 공매도 쇼 커버 그리고 중국발 호재 이런 부분들이 한데 엮이면서 내일도 아마 조금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좀 좋았겠지만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을 가지고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좀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순환매한다는 생각에 따라서 너무 이게 자꾸 포트를 변경하면서 자기의 차례가 아닌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다가 추가적인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에 대한 시장 전망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지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의 다소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노란독방 입장하셔서 이 USB까지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이 3일 만에 30%가 넘는 수익률 펩트론으로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역시나 지금 급등할 수 있는 관련 종목과 섹터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략들은요, 바로 내일 장 초반부터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공부할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신청하시는 이 기법 자료집 같은 경우에도 함께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급등주를 포착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까지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정부가 오늘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여행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은 사드 사태 직후인 2017년 3월 금지된 바 있는데요. 더불어 한국인의 중국 입국 시 지문 채취 면제 여부도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여행 관광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여행 관광입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호텔신라 17.3%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핫테마로 여행 관광을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알아봐야 되겠죠. 롯데관광개발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객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정되어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이 낮게 나왔던 CPI 결과도 많은 이런 결정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이 정확하게 롯데관광개발이 향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까지 저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관광, 6년 5개월 만에 관광객 숨통을 트인다. 뭐 중국 단체 여행 곧 재개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저는 이게 약간 아까 좀 전에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뭐 AI나 뭐 이런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들을 압박했던 미국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 하나와 또 하나는 중국 자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미 1월 달, 뭐 3월 달, 3월 달 쪽에서는요. 이미 다 뭐 동남아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여행을 이미 자율화한 상태고 단체 여행을 자율화한 상태인데 그동안 미국에 조금 안 좋은 인상을 주었던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이번에 아마 풀어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 플러스 중국 내수 진작을 위한 어떤 피할 수 없는 중국 내부의 피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중국 자체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롯데 관광개발이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냐?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롯데 관광개발이 그동안 공매도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롯데 관광개발은 그동안 화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가장 큰 중국인의 그 입국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안 좋았다가 2021년 7월 이후에 이번 달 7월에 가장 많은 7월에 가장 많은 200억을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외 외국인들의 입국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매출을 거두었다고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카지노 월간 매출 최대 매출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연말 갈수록 실적 개선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뭐 상하이나 마카오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 이미 6월 말부터는 여행객 제주와 해외 쪽으로 직항이 연결되면서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런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은 실적에 대한 호조 플러스 공매도 쇼크오버가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 관광개발의 그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드랍률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카지노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금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공매도가 가장 최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최근에 보시면 우리 국내 여행객이 제주도를 가는 것보다 국내 여행객이 해외로 나가는 그 부분들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 숙박이나 호텔 숙박 같은 그러한 그 실적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온다고 하면은 숙박과 그리고 카지노 드랍률까지 높아지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오늘 대형주가 뭐 중대형주라 할 수 있겠죠. 중대형주가 이렇게 이평선들을 한꺼번에 밀어내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쇼크오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함께 보시면요. 거의 지금 보시면 근데 제가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하는데요. 약간 둥근 형태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량을 매물대가 좀
지키지만 이러한 매물들을 다 받고 있었던 메이저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큰 차트고요. 이거를 뒤집어 봤을 때, 뒤집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컵앤 차트, 그러니까 역 컵앤 핸들을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급도 한번 보시면요. 수급은 오늘 투신, 보험 기관, 특히 외국인들의 강한 70만 주 이상을 보면서 아마도 저거는 프로그램에 따른 쇼커버가 공매도 쇼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숏을 쳤던 종목이 바로 롯데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숏커버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투신이 같이 매수세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까지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매수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호텔 신라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17.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매수세를 주셨습니다. 네, 호텔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가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입니다. 자, 호텔 신라는 약 사드가 터지면서 그때 2017년이니까 거의 8년간 8년 동안 쉬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체질을 바꿔가면서 그 호텔 신라의 어떤 매출 구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쭉 이익률이 좀 남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의 가장 매출액이 큰 부분이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은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면세점, 특히 공항 면세점은요. 공항 면세점은 한 400%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그 제주나 이런 쪽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제주로 가는 제주로 가는 여행객들이 대부분 해외 쪽으로 빠지면서 해외 쪽, 즉 공항 면세점의 수익을 조금 더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672억을 기록하면서 56% 신장을 했습니다. 물론 매출은 매출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한 70%까지밖에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중국인들이나 이런 가장 많은 채택했던 그분들이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 자체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랑 거의 비슷하죠. 제가 여기까지 아까도 롯데 관광개발과 봤을 때 동일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강하게 잘 나왔다는 7월 말에 나왔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눌림목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매도 쇼키즈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호텔 신라 하면 이 면세점의 어떤 그런 대명사인데요. 그리고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에이전트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줄어들면서 매출은 줄어들지만 매출은 조금 약화됐지만 이익률 자체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이공대 수수료를 낮추면서 그다음에 이익률을 높이는, 그러니까는 내부의 체질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텔 신라 관련해서는 지금 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한 번 더 솎아내는 과정을 하겠지만 이 호텔 신라의 어떤 최저의 어떤 밸류를 받는다고 하면은 최저 한 10만 원까지는 일단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8만 6천 원대니까요. 일단은 한 20-30% 상승한 이후가 바로 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면요. 주봉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2021년 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신라의 가장 밸류에 가장 근접한 기본적인 단계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계속해서 여기 이만큼의 상승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눌림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외국인들이 오늘 88만 8천 주를 샀어요. 지금 뭐 800억 이상을 오늘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연기금이 오늘 매수 주체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 강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바로 공매도 쇼키즈가 한몫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쇼키즈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한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기관들은 뭐 호텔 신라, 그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종목들을 다 같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금들, 이쪽에 대한 들어온 수급들이 조금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호텔 신라는 한번 이번 달에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이번 달에는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관련된 여행 관광 테마는 내일부터 바로 강의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디냐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진행 중인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전문가님, 네. 사실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또 어떤 이슈가 나의 수익과 직결되는지를 알아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께 이 USB라는 핵심 기법 강의 자료집을 선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시청자분들이 이 USB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USB 내용을 보시면요. 각 캔들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대 양봉과 도지, 장대 음봉 이런 부분들을 각 캔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캔들이 모여 있는 이 차트가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지, 혹은 이게 또 우하향하고 있는지, 혹은 매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매집이 분산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각 섹터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야, 이 차트, 이 섹터의 차트들이 다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었었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섹터의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차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에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매가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차트에 대한 패턴과 그다음에 그 매수 강도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알차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그 IQ, 그 SQ겠죠? 스탁 퀄리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신청만 하시면 파일로 다 드리고요. 그리고 5분을 추첨해가지고 댁에까지 보내드리니까요. 꼭 신청해 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의 실전 노하우까지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바로 강의 진행해 주시죠. 자, 강의 먼저 들어가면요.
아니 강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자, 개별주 브리핑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개별주 들어봐야죠. 저도 깜빡했습니다. 네. 자, 개별주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뭐냐면은 이게 엑스레이가 우리는 사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DRT라는 종목은요. 바로 이것들을 우리 사람이 아닌 2차 전지 혹은 무슨 그 송유관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바로 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DR텍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D로 나타내면서 우리가 바로 예전에는 우리가 엑스를 찍으면은 그걸 인화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바로 찍으면 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한 것이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 2차 전지 그 안에 있는 금속판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DR텍이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DR텍은 2차 전지까지 진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엑스레이 기기가 또 미국 FDA의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5번째로 디지털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FDA 엑스레이 장비가 또 시판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찍어서 인화가 아니라 바로 디지털로 바로 3D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피폭량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면은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낮춰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DR텍 그래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가 아마 이때였습니다. 이때였었는데요. 이때 어땠냐면은 그때도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최근에 AI 붐에 이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때가 바로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 두 개의 장대 양봉을 보였죠.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중심 기준봉은 어떤 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이게 바로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끝자락이 바로 이 종목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때가 4월이나 5월 때는 이때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과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키면서 바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진행하면요. 바로 여기가 바닥을 보여줬던 부분. 사실 여기서는 역 헤드 앤 숄더를 하면서 떨어졌다가 하지만 기준봉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오늘 25.17%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목들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물론 이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개니까요. 바로 월봉이겠죠. 그래서 월봉 조정을 끝마치고 최근 2주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주봉을 생각할 수가 있고 주봉을 보면서 월봉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는 월봉 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상승이 월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으니까 그 2달 동안 월봉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 특히 이 2달 동안의 하락을 이번에 2주 동안 들어 올리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이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기관이나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도 굉장히 최근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의료기기 관련주인 DR테까지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됐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바로 내일부터 관련 종목 전략까지 세워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로 오픈톡방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셔야지 이 핵심 기법 강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입장하시고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방송 통해서 강의를 해 주실 때마다 이 숙제 검사를 통해서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이영석 전문가님의 이 핵심 강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네. 자신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자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 필요한 변동성,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정의와 그다음 쓰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의 정의는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바로 변동성에 대한 핵심인데요. 즉,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이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너,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그러니까 모든 분들, 그리고 박사, 학생, 즉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이 변동성은 왜 생기는가? 자, 첫 번째, 주가는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거는 조금 설명하면은 효율적 가설과 비효율적 가설이 있는데요. 자, 효율적 정보 가설은 뭐냐면은 주가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적 가설에 의해서는 우리는 추가적인 차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가에 모든 게 녹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비효율적 가설에서는요, 주가가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사나 재료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바로 변동성이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포에 의해서 가는 회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뭐 코로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내용,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게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회사의 가치,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빠지면서 변동성이 생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주가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차익을 여러분들이 얻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구간에 생기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동성이 발생하는 과정은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시장에 뭐가 생긴다? 바로 재료가 생길 때입니다. 재료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변동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재료는요,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비근한 예로는 초전도체가 바로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가격이 오른다, 밀 가격이 오른다,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가 뭐 예전에 식용유가 가격이 폭발한다. 이러한 재료들이 생길 때가 바로 그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뭐 한인사료니 아니면 대한제당 뭐 이런 것들을 뭐 생각했을 때 뭐 GSE, 뭐 대성에너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시작이 돼서 활동하는 시기는 어떤 거냐? 바로 가격이 급등량을 보이며 파동을 그리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매수해서 끝까지 가면 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 다 끊어먹기 때문에 끊어먹거나 아니면은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이때가 대박 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이때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인 분들이 이때가 막 기세등등을 한 다음에 변동성이 생길 때 그때 수익을 다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그때는 뭐
어떤 거가 막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데 초보인 분들은 이제 야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더 갈 거야라고 하면서 그때 사서 지금까지 물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재료나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변동성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 음봉에서 종가 매수로 모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고가에서 눌림목에선 작은 시그널을 체크해야 된다. 이 작은 시그널이 뭐냐면요. 지금 초전도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전도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할 때는 갑자기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갑니다. 하지만 아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하락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눌림목에서 나올 수 있는 작은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한자로 했는데 저도 그냥 애매모호할 때 애매모호. 네. 그래서 변동성 매매가 가능한 재료는 바로 애매모호. 지금 우리가 초전도체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했을 때 야 러시아 지금이 어떤 시대의 전쟁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에 대해 믿지 않을 때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 진짜 전쟁이 났어. 그때 한번 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 야 초전도체 저거 될까 안 될까 막 할 때 계속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생기고 위아래 변동폭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애매모호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되고 지금은 최근에 기사 제목이 That is over 끝났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방을 쳤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약간 애매모호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주 후에 다른 샘플을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그냥 안 된다라고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짝 묻어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변동성이 없을 때 예시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눌림목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이럴 때는 그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안 봐요. 이거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안 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인 분들은 야 이거 다 끌어와가지고 다 사요. 쭉 사가지고 여기까지 뭐서 뭐 한 몇십억 벌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변동성이 없을 때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그다음에 마찬가지 에코프로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2021년 12월 달입니다. 이때는 전쟁이 난다 안 난다 하면서 계속 올랐다 빠졌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날은 거의 2월 달 중순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포격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바로 상한가 갔고. 근데 그게 그거는 이제 오발이었다. 그러면서 하한가 가고 이런 식이 됐는데 우리는 이때보다는 바로 이러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때부터 모아가야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식의 확정된 결과가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저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초전도체, 그 다음에 B2N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이 전달될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이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바로 내일부터 함께 관련 종목과 섹터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법 자료집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떻게 오픈톡방 입장하셔서 신청까지 할 수 있는지 오픈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아프리카 TV고요. 자 만약에 제가 5일 동안 방송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서울경제TV도 만약에 별풍수 쐈다고 하면은 저한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개인화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별풍선에 대한 별풍선으로서 이익을 내는 지금. 그런데 아프리카 TV가 2분기 매출과 영업 성장이 좋아졌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이 1,500억까지 하면서 최근에 그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ER 10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한 10년 동안이면 지금 시총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거 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1조 정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종목이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예전에 대비해서는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강한 거래량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종목을 들어 올렸지만 지금 이 윗단에서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고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요. 하반기에는 더 많은 플랫폼 매출과 그리고 마이플러스 개인화된 폼도 있고요. 그다음에 쇼츠까지도 아프리카가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하반기에는 스포츠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봉은 바로 이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급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었고 금융투자, 연기금에서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히든 종목 아프리카 TV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관련 전략은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함께 세워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급등 종목을 찾아내고 수익률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핵심 기법 강의 자료 받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6년 5개월 만에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하며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여행, 관광 테마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도 기대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 오늘의 여행 관광 테마 토픽으로 수급과 실적, 기대감 속 국내외 여행 및 관광 개발, 그리고 면세 판매와 숙박업종인 롯데 관광개발과 호텔 신라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광고 산업 변화 속 추가 수혜가 예상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아프리카 TV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요약해 보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